미국 내부를 좀 보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좀 미국 내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습니까? 4대 과제라고 이제 꼽은 것이 코로나19 대응하고 아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 어려워졌잖아요. 네.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해 주신 것이 사회통합, 인종적 평등성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 4대 과제 중에 앞에 세 문제는 이건 국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모든 역량을 투여를 해도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을까? 이게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임기 초반에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어떤 집중 과제가 되겠고요. 우리 한미를 좀 돌이켜보면 갈등 요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같아요. CNN 보도 보니까 타결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만약에 방위비가 타결이 되면 동맹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더 좋지 않습니까?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초강대국이고 제일 큰 이 나라니까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익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예. 이 그 영내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한미 동맹 아니면 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두고 멀리 미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 동맹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강대국이고 호혜적이고 베풀기 위해 동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익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 동맹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방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이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그렇죠. 된 부분은 네. 아니었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그 방위 분담금 증액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조속하게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가 강화하겠다는 될 그런 것이다. 미국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있거든요. 지금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만약 규모가 커지면 항상 이 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또 도발을 하잖아요. 대규모 어떤 그 연합 훈련은 하기는 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한미 간의 연합 훈련에 있어서 어떤 긴밀한 공조를 하고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네. 북미 협상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항상 군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하고 그 반드시 우리 안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 아무래도 북미 협상이라든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에도 이제 3월이죠. 3월에 실시될 그 군사 연합 훈련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연합 지휘소 훈련, CPX라고 하는데요.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아하. 들어가고 실병력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걸 한다는 대규모 거예요? 기동 훈련은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규모 기동을 하려면 미국 측에서 병력이 한반도로 파견이 돼야 와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이 여전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대규모 예. 병력이 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규모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 훈련, 네. 대응 훈련 중심으로 이제 그 훈련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이 원론적 수준에서 이제 비난 설명을 내겠지만 그 정도는 하겠지만. 예, 그렇지만 그 북한의 대응도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뭐 특히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미국하고 친하다. 완전 미국통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정의용 장관의 역할이 클 거고 아주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그 2018년 이후에 진행된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그 구성원이고 그걸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에 추구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실무 협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청와대 뜻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실무 협상에서 보다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외교부 장관으로 오셨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바로 그 재개하기에는 아하. 어려운 어떤 지금 그런 상황상. 그 예.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이제 그 적기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준비가 되어야지만 타이밍 왔을 때 저희가 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